안녕하세요. 우리 집 주치 의사 닥터몽입니다. 오늘은 피부 가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피부 가려우는 거는 남녀노소 누구나 어쩌다 보면 느끼게 되는 자연스러운 변화인데요. 가끔 그냥 가려움 이런 정도가 아니라 괴로움이 되는 정도로 심한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어렸을 때부터 그랬으면 내가 아토피 체질이려니 하시는데 젊었을 때나 어렸을 땐 괜찮다가 중년 이후에 60대나 70대, 80대 됐는데 너무 가려운 분들 계세요. 왜 그럴까요? 특히 남자분들이 더 그렇고요. 중년 이후에는 부위별로 더 이제 느껴지는 부위가 있는데 등이 더 많이 가렵죠. 효자손이 있는 이유죠. 등이 가렵고 아니면 팔다리 아래쪽이 더 많이 가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런지 오늘 이야기를 해보고요. 이 가려움이 가끔 간질환이나 췌장이 안 좋거나 혈액질환이 있거나 새로운 심각한 피부질환을 나타내는 걸 수도 있다. 이렇게 매체에서 이제 한 번씩 이야기를 들으시면 실제 너무 염려가 되고 내가 속병이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 돼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염려하실 필요 없고요. 99%는 속병이 아닙니다. 노화에 의한 자연스러운 변화인데요. 하지만 이 변화가 어떤 분들은 더 빨리 느껴지고 더 크게 느껴지고 어떤 분들은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죠.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이 증상을 어떻게 하면 덜 느낄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가려운가? 다 아시다시피 건조해지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부 장벽, 이 각질에 수분이 소실이 돼서 거칠거칠해지고 또 건조해지는 것 뿐만 아니라요. 피부 밑에 진피층에는 콜라겐과 지방이 풍부하고 피지선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 지방이 좀 빠지면 더 많이 가려워요. 지방도 대부분 수분을 함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피층이 소실이 되고 각질에 수분이 소실되고 하는 이 과정들이 더 크게 가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렇게 수분도 빠지고 유분도 빠지고 얇아지고 건조해지면 외부의 작은 자극에도 우리 피부는 가렵다고 느껴요. 그래서 섬유가 다른 털옷을 입거나 면 속옷을 입지 않고 니트를 입으면 가려운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도 피부 진피층이 얇아지고 피지선이 별로 없어지고 지방층이 빠지면서 그럴 수 있어요. 이거를 뭘로 딱 알 수 있냐면요. 나이 들면 등 가려워서 효자손 하나씩 사시잖아요. 근데 배가 가렵진 않죠. 배가 가려우면 되게 가까이 있어서 긁을 수 있는데 배는 별로 안 간지럽고 등이 유난히 가려워요. 그 이유가 피부에서도 특히 등은 얇고요. 피지선이 별로 없고 또 어르신들은 전기장판이나 이렇게 뜨끈뜨끈한데 누워 계시다 보니까 그 열로 인해서 더 많이 건조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건조해지는 게 가려움의 가장 흔한 원인이고 두 번째는 움직이지 않아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노폐물이 쌓여서 가렵습니다. 등은 사실 좀 스트레칭을 막 애써서 열심히 하지 않는 이상은 움직이지 않는 부위예요. 그냥 늘 앉아있고 누워있고 약간 점점 구부정해지고 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유난히 혈액순환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좀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세 번째, 이 팔다리 가려운 분들은 대부분 자외선으로 인한 노화로 인해서 건조해지고 노화가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가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크림도 꼭 바르라고 되어 있죠.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좀 덜 가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 일단 잠을 못 잘 정도로 너무 가렵다 하시면 피부과에 방문해서 가려움을 좀 해소해주는 약을 좀 처방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항히스타민 젤을 하나씩 먹고 주무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이게 가려운 것도 낮에 활동할 때는 덜 느끼는데 자려고 누우면 더 많이 느껴지는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너무 뜨거운 데 계시거나 가만히 누워 있다 보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 데다가 가려움을 더 많이 느끼게 하는 호르몬들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물질들을 기능을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 항히스타민제가 도움이 되고요. 또 가려우면 긁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손톱 밑에는 아무리 손을 깨끗하게 씻어도 세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균이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때 들어가게 되면 감염이 돼서 2차 감염으로 인해서 항생제를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간지럽지 않게 긁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연고도 좀 처방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스테로이드 연고를 이제 얇게 바르시는 것도 단기간 사용
사용할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니까 사용하시고요.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말한 대로 가려운 원인의 근본적인 것은 건조하기 때문이라서 건조하지 않게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샤워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끔 어떤 선생님들은 씻지 말라고 하시는 경우 있는데요. 씻지 말라는 거는 아주 센 비누를 쓰지 말고 뜨거운 물을 쓰지 말고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탕 목욕을 하거나 사우나를 오래 하거나 이런 걸 하지 말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반대로 다들 하셔요. 왜냐면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이게 약간 따끔따끔하면서 너무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즐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하면 할수록 피부가 더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샤워는 하셔야 되는데 미지근한 물, 그러니까 너무 뜨겁지 않은 물로 미지근한 물로 하시고 비누는 반드시 바디워시를 쓰시는 겁니다. 노폐물을 제거하셔야 가렵지가 않으니까요. 근데 약산성 비누를 사용하거나 바디워시를 사용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샤워하고 나와서 3분 이내에 반드시 수분크림을 듬뿍 바르셔야 돼요. 이제부터라도 수분크림 바르는 걸 좀 습관을 들이셔야 되는데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끈적끈적하지 않은 좋은 바디 로션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비싼 거 사실 필요는 없고요. 내가 이름 들어서 아는 회사 거를 사시면 돼요. 고르기 어렵다면. 특히 이제 제품에 그런 내용들 써 있는 경우 있어요. 끈적이지 않아요.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 사서 반드시 바르시면 좋겠고, 등 어떡하지? 발라줄 사람 없는데 하시는 분들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등에 바를 수 있게 효자손처럼 끝에 이렇게 퍼프 같이 발려져 있는 것들도 팔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비닐 같은 걸 벽에 붙여서 거기에 로션을 바르고 등을 이렇게 비비면 됩니다. 욕실 타일에다 하셔도 돼요. 누가 발라줄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선크림이에요. 선크림은 노출되는 부위는 웬만큼 다 바르셔야 돼요. 근데 가끔 비타민 D가 합성이 되려면은 직사광선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이제 부위별로 뭐 팔, 다리 번갈아 가면서 하셔야지 다 노출하면 이제 가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일광욕을 하시거나 그렇게 피부 노출을 해야지 하시면 하고 와서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샤워를 하고 수분 공급을 반드시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좀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옆구리 스트레칭, 등 스트레칭을 하셔서 등의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게 가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번거로운 생활 습관이긴 한데요. 그래도 한 1, 2주 열심히 해보시면 확실히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습관이 되셨으면 좋겠고, 조금이라도 젊으셨을 때부터 50대, 60대부터라도 이 습관을 꼭 들이셔서 매끈한 피부를 유지하시는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가정의학 전문의 이경실이었습니다.